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도호입니다. 환경 문제는 우리 사회, 경제활동 전반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일상 속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데요. 그 출발점이 바로 환경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래교육 플러스에서는 3부에 걸쳐 환경교육에 대해 논의해보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저희가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했고 2부에서는 환경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았습니다. 3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환경교육을 보다 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일단 많이 노출이 돼야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느낄 것 같고요.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적 사고를 가르칠 때 환경적 사고도 가르쳤다면 환경 문제들이 지금보다는 적게 발생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교사가 교육과정을 좀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제공을 하면 좋겠다. 마을 학교의 생태와 환경을 입혀야 된다. 환경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나 이런 걸 갖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선생님,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역사와 환경교육의 융합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좀 고민해 보셨나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했는데, 아니,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환경 문제에 대두되는 시기는 이 자본주의 어떤 팽창과 자본주의 발달 과정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저는 제가 환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다룬다면,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지.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가 마치 자연의 정복자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자연의 일부일 뿐인데. 그런 자연과 인간의 또 공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역사와 환경을 한번 좀 묶어가지고 한번 좀 해보고 싶다. 아니, 학생들은 그 환경 수업에서 어떤 내용들을 좀 배우고 싶어요? 저는 환경 수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교과서나 그런 데서 배울 수 있는 이론 말고 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뭐 호주 산불 뭐 그런 다양한 사례 등을 통해서 나무는 왜 녹고 있는가? 네, 그런 특정한 사례를 통해서 좀 배워보고 싶어요. 지훈이요. 저 아까 교수님들 분 얘기하시는 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저도 환경사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실제로. 아, 진짜? 왜냐하면은 이게 정말로 그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장 잘 가지게 할 수 있는 게 환경 역사에 관련된 교육을 받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최태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되게 재밌게 배울 것 내일 같은데. 또 환경사 또 일타 강사로 또 나가야 되겠네 또.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유익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야 되겠네요. 기대를 해보고 저희가 지난주에 환경교육의 현주소를 짚어봤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악해요. 너무 열악해. 입시 여건 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했는데 좀 환경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기반, 조건들이 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측면에서의 변화가 필요한지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 선생님. 일단 뭐 큰 틀에서 지금 뭐 갖고 있는 그런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는 뭐 저희 교육이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그 틀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걸 담아도 이게 그 기능을 잘 못한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짜고 있는 교육과정 틀이라는 게 과거 꽤 오랫동안 갖고 왔던 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러한 걸 담을 수 있는 좀 유연하고 새로운 그릇 이 만들어지는 게 궁극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어찌됐건 그러한 시도들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체계들, 최소한의 뭐 교사를 확보하고 있고, 최소한의 교육받는 학생들이 배출이 되고, 그리고 그런 걸 양성할 수 있는 교원 체계들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그런 구조를 유지하는 그런 조건들이 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제 딴에는 이게 너무 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이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환경 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 단체별로 의무화 이런 주장 많이 있잖아요. 근데 환경 역시 마찬가지로 좀 이게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교과 이기주의로 보일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있기 예. 때문에 이태리도 그렇고 최근에 기후변화 때문에 1년에 33시간을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외국의 이제 사례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수업을 한다면 듣게 될 학생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좀 물어봤는데요. 전국의 고등학교 학생 600명에게 환경을 필수 과목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예.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일주일에 1시간. 그랬더니 6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진짜요? 나왔습니다. 찬성이에요? 네, 지금 이제 18세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갖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차기 대통령 선거에 본인이 참정권을 갖게 해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대통령을 뽑고 싶냐도 물어봤는데 1순위, 2순위를 합쳤을 때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한 게 환경 대통령이었습니다.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을 뽑겠다는 게 제일 비율이 많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제 환경에 대해서 배우는 게 본인들의 앞으로 좋은 삶을 위해서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인식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걸 보면 학생들이 환경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의지 그리고 그걸 필수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라는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이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조심스럽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은 우리 삶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방식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독립 교과목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교육과정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대만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뭐 1년에 몇 시간 이렇게 의무화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방식은 어떤 방식이 되더라도 의무화하는 과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 학생님은 지금 현장에 계신데 이렇게 의무교육 이렇게 나오면 어떠세요? 학교 선생님들은 해야 할 게 해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과 예. 진도도 나가야 되지요.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성교육도 해야 되고, 인권교육도 해야 되고, 또 학교 폭력 예방 교육도 해야 되고, 해야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상행동이나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학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연착륙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SOS를 치고 비상착륙을 해야지 어떻게 연착륙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은 해도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두 사이의 접점 오늘 한번 찾아보지요. 예. 사실 의무화 시키는 건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아까 이성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교과하고의 통합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내시로 하는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성교육이든 안전교육이든 개별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몇 시간씩 해야 되는 교육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20% 정도 된대요, 교육 시간에. 근데 사실 그렇게 개별법에 의해서 몇 시간 하라고 하는 게 내실 있게 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그 시간들을 두고 여러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들이 경쟁하게 할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것들은 대개 성교육이나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 이런 것들은 다 서로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가난한 사람이 환경적으로 제일 피해를 받기가 쉽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묶어내느냐 하는 게 사실은 저희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시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학교에.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문제는 그걸 어떻게 구조화하고 안정적으로 하면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제 생각에는 이제 다른 교과서로 충분히 가르칠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가르치는 교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를 좀 생각해 보면 그건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학문 구조, 지식 구조 중심의 교과들이잖아요. 그러면 각 교과마다 추구하는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학은 수학적 사고, 과학은 뭐 자연현상에 의해 과학적 사고, 뭐 언어적 소통 다 고유한 영역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걸 통칭해서 뭐 환경적 사고라고 부른다고 치면 우리가 그동안 과학적 사고를 가르칠 때 환경적 사고도 가르쳤다면 최소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과학기술의 양면성 이런 것처럼 발생하는 환경 문제들이 지금보다는 적게 발생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예. 하지만 저희가 계속 큰 문제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런 면에서 일면 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고, 그럼 환경적 사고를 어떻게 키울 거냐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그런 교과 체계들, 이런 변화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자 이제 환경 교과가 들어와요. 그럼 이제 수업 실수에 또 추가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뭐 주요 과목 국영수 뭐 이런 수업 실수는
날려야 돼요. 학부모 민원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학생 입장에서 어떨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환경 교육이 일단 필요한 건 맞는데 그렇게 또 정규 과목으로 해서 추가가 되게 된다면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마 사실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환경 교과목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에도 찬성하지만 환경 문제가 뭐 과학적 문제, 사회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통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다시 이렇게 풀어 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학 쪽에서 과학과 관련된 환경 문제는 과학 과목에서 가르치고 사회와 관련된 부분은 사회 과목에서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교육을 괜찮아요. 녹이는 거? 네. 지훈이 학생님. 솔직히 제 생각은 이 환경 교육이 솔직히 의무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업 실수상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단순히 그냥 환경 과목을 통해서 신설하기보다도 다른 교과목과의 융합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실수 때문에 부담들은 있네요. 아무래도 너무 많은 걸 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렇구나. 사실 환경교육을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이걸 수행하는 방법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교사의 역량하고 굉장히 관련이 돼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교사가 교육과정을 좀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제공을 하면 좋겠다. 교사가 예를 들어서 특정한 그 과학 과목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걸 좀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고 옆에 있는 사회 선생님이나 혹은 도덕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시도가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존의 어떤 시술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도 특정한 주제를 같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다루면서 그걸 이렇게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교육은 생존교육이다. 이거는 의무교육 돼야 되고 이건 교과로 분명히 해야 된다는 전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게 바로 되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일단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그 지점까지 가기까지는 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지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앞에서 우리 사례도 많이 봤지만 좀 지원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은 그 브릿지 투 더 월드라는 동아리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브릿지 투 더 월드? 예,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교실과 학교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어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지역을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게릴라 가더닝을 한다든지 또는 뭐 통영 같은 경우는 이제 굴 껍질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한다든지 학생들이 이제 로드킬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그걸 우리 내비게이션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내비게이션 회사에서 개구리들이 로드킬 당하는 그 시기와 그 장소를 학생들이 해주면 자기들이 그 내비게이션에다가 업그레이드 할 때 넣어주겠다. 네, 뭐 이런 것처럼 학생들의 삶이 그리고 공부가 바로 생활의 변화로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은 우리 김태양 학생이 중량천 그 어벤져스 환경 활동하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지훈 학생이 약간 서운했나 봐요. 자기 활동 소개가 좀 그러니까. 돼가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좀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지훈 학생이 좀 얘기를. 네, 환경과 관련돼서 많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 학교 뒤에 있는 원적산에서 살고 있는 도롱뇽을 보존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그거 이외에도 원적산 둘레길 탐사 활동을 통해서 뭐 미세먼지를 측정한다든지 자외선을 측정한다든지 그런 측정 활동이랑 그리고 수직 정원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훈 학생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취재를 갔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하시죠. 도롱뇽 만날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궁금하다. 와. 인천 부평구의 세일고등학교. 화학실에 모인 학생들이 뭔가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화분? 커피 캡슐을 업사이클링하여 화분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알아보고 처리 방법을 배워보는 자원순환 교육 시간인데요. 오늘은 다 쓴 커피 캡슐은 화분으로, 커피 찌꺼기는 비료로 쓰는 새 활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활용되는지는 저희가 직접 보진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진짜 이게 환경을 위한 일인가 솔직히 약간 불신 들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눈으로 보니까 확실히 자원이 이렇게 재순환돼서 이게 환경을 진짜 지키는 일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활동을 위해 학생들이 학교 근처 숲을 찾았습니다. 도시 숲의 중요성을 탐구하는 시간이라는데요.
숲은 미세먼지를 비롯해 도시에서 나타나는 여러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 때문에 미세먼지, 적외선 측정 등으로 숲의 변화를 수시로 관찰하고 있다고요. 저런 기기들이 있어요, 학교에? 네, 학교 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되게 다양하네요. 그 활동은 학교에서도 이어가는데요. 교실에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있는 수직 정원을 만들어 관리 중이라는 학생들.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는 식물들, 그러니까 스킨갑서스라든지 에레카 야자 같은 그런 식물들을 저희가 골라서 심고 있고요. 또한 원적산에서 자생하는 식물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용해서 따로 심고 있어요. 올해는 토양 재배 대신 수경 재배로 디자인적 요소를 고려해 LED 등을 설치했다네요.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실과 학교에서부터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고 이거를 더 넓혀나가서 지역사회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게 된다면 환경을 보존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다시 만난 학생들. 비가 많이 오잖아. 원래 비 온 다음에 많이 5항에 뜰채까지 준비하고 어딜 가는 걸까요? 저희 지금 생태계 지키러 갑니다. 도착한 곳은 학교 뒤 원적산. 뭔가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오, 뭐야. 진짜 많다. 정말 뭐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도롱뇽 알이에요. 도롱뇽알? 원적산에는 멸종위기 2급 도롱뇽을 포함해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생존율과 부화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알을 수거하고 저희 학교 실험실로 옮겨서 부화를 돕고 이렇게 성체가 될 때까지 돌봐주면서 성체가 되면 다시 5, 6월쯤에 여기로 돌아와서 풀어주기 위해서 도롱뇽을 보러 왔습니다. 물이 부족한 탓에 지자체에서 인공 저류지를 만들었지만 생물들이 자라기엔 다소 열악한 환경. 알이 얼마 정도 있어? 이야, 저게 딸려 올라오네. 신기하네. 도롱뇽이 알을 낳을 때 저렇게 나무에다가 붙여서 낳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통나무도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세7 학생들이 나서 도롱뇽의 산란 과정을 연구하고 보존하고 있답니다. 우리 원적산에 이러한 도롱뇽과 같은 환경 친화적 생물이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만이 우리가 도시에서 살아갈 때 깨끗한 자연 환경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집한 도롱뇽알은 어항 속에 조심스레 넣고 학교로 돌아가는 학생들. 도롱뇽알 채집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데요. 도롱뇽 알 상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수조가 많구나. 여기 얘 이쪽이 다 썩었다. 썩었다고? 여기는 하얀데 여기는 다 말짱해. 걘 지금 나눠 분리하자. 얘도 지금 나눠 분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알이 하나라도 썩을 경우 주변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체수 증가를 위한 난황 분리는 필수랍니다. 그럼 도롱뇽 공부 좀 했겠네요. 저런 걸 알려면. 네, 선생님께서 많이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게 2013년부터 활동이 진행됐던 거라서 2013년부터. 네, 선배님들이 쓰신 논문들도 많고 해서 이제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겠죠? 활동 후 내용 공유를 위해 관찰 일지를 기록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도롱뇽이 계속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면서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도롱뇽 알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고 키워보면서 생물의 중요성을 알게 된 학생들. 오호, 옴챙이 같아. 저렇게 자라요. 그에 맞는 환경을 마련해주면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살아갈 환경의 소중함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 환경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야. 저는 오늘 지훈 학생하고 세일고등학교 학생들의 환경 활동을 보면서 환경 활동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이제 환경을 지키고 또 지저분하면 치우고 뭐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생각을 했는데 다른 생명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환경 활동, 환경 교육에 되게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다른 분도 어떻게 보셨나요? 저 뭐 거의 학생들이 전문가라서 저희가 지금 보면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그렇죠. 거예요, 지금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혹시 2018년 1월 달에 스위스의 동물보호법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근데 그 법에 따르면 가재, 바닷가재, 새우 이런 갑각류를 살아있는 채로 끓는 물에 넣으면 다 불법이에요. 아, 그래요? 진짜요? 네, 그거 다 처벌받습니다. 차가운 얼음 위에다 오래 올려둬도 불법이고요. 갑각류들이 고통을 느낀다는 게 거의 확실해졌어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인 발견이 생명에 대한 새로운 윤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법이 된 건데 지금 이제 이런 활동들은 결국 생명에 대한 지금 어른들과는 다른 윤리적 태도를 갖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이제 계속 우리 사회에 많아지면 우리 사회는 생명에 대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사회가 되겠죠. 이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런 활동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사실 저는 과학교육과에서도 생물 영역을 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사실 이 기후변화하고도 또 관련이 될 수 있는데요.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영향을 받는 것이 인간뿐만 아니라 이런 양서류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서류를 저희가 기후변화의 지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도롱뇽 같은 경우가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학생들이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주체를 정해서 활동하는 거는 되게 훌륭한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뭔가 좀 생명에 대한 생각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에 뭐 도롱뇽도 있고 뭐 동물원에 갇혀 있는 동물들도 있고 그리고 뭐 국경을 넘어서 온 난민들도 있고 뭐 우리가 이렇게 기피하는 질병에 걸린 감염자들도 있는데 어차피 다 같은 생명체고 그런 것 등을 이런 활동들을 확장하는 사고를 통해서 뭔가 좀 같이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크면 굉장히 동아리 활동의 취지가 굉장히 잘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태양 학생은 이렇게 우리 친구 보면서 네. 좀 하는데 어떤 느낌 가지셨어요? 아까 저는 그 도롱뇽 말고도 처음에 수직 정원을 만드는 걸 상당히 좀 재밌게 봤는데 저희도 이제 외부에서 행사 같은 게 있으면 동아리 단위로 해서 부스 운영에 참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스 운영을 할 때 저희도 저런 미세먼지 정화 식물 그런 거를 만들어서 식물 화분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런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교실 내에 만약 저렇게 뭐 작은 공간이라도 저렇게 수직 정원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교실의 미관상에도 좀 보기 좋고 그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서 흥미로웠어요. 우리 지훈 학생.